2024년 12월 23일 월요일 제414화 미주 아닌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위입니다. 방금 캐나다 오타와에서의 윤석열 탄핵 시위 장면 보셨습니다. 자, 지금 오타와에 최 의원님 나오셨는데요. 아유, 시위 장면 잘 봤는데 그때 소감이 어땠나요? 저희가 그 시국선언문을 작성을 해서 온라인으로 미리 배포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 서명은 한 220여 분이 서명에 동참을 하셨고, 현장 집회에는 70여 분이 함께 모여서 그간에 저희가 준비한 한국에서 12월 3일부터 당시 14일까지 이루어진 그 날짜별로의 전과들을 같이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과 얘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그 당일날 저희 시간을 오전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돼서 조금은 긴장이 좀 덜 된 모습으로 모두들 조금 즐거운 마음으로 그나마 짐을 조금 놓은 마음으로 함께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자, 이달 14일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헌법에 따라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2.3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 숙에는 직무 정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관저에 들어앉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호처와 경찰 경비 경력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으며 수사도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절차도 거부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 그리고 트럼프 취임 이후 한반도의 평화 정세는 향후 어떻게 될지 오늘 김진양 박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양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아니, 지금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 어떤 상황인가요? 요즘이야 한국이나 미주나 전 세계가 동시간대지 않습니까? 지켜보고 있는 상황 그대로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다. 한풀 꺾인 것 같지만 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사실은 좀 매우 엄중하죠. 비상계엄을 모의했던 대통령은 여전히 자리에 차지하고 있죠.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됐을 뿐이죠. 그리고 일선 군인들만 일부 구속이 되었습니다.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해서 함께 논의했던 국무위원들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여전히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 권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국힘도 그대로죠. 검찰 어떻습니까? 언론은 어떻습니까? 윤석열을 가능하게 했던 내지는 비상계엄을 가능하게 했던 모든 물적 토대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장의 시민들의 힘이 집중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반전의 내란 모의는 다시 시도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매우 걱정입니다. 상식적인 접근이 아니라 매우 몰지각한, 몰상식한 접근이기 때문에 진짜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휴, 이 정말 불안하고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헌법재판소가 23일 윤석열에게 보낸 탄핵 심판 접수 통지와 출석 요구서, 그리고 준비 명령 등에 대한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결정했다. 뭐 이런 속보를 봤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예, 말씀 그대로 실질적으로 현행 내란죄에 해당하는 현행범입니다. 예전으로 따지면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 소추 의결이 있었죠. 그 당시와 비교해봐도 헌재가 탄핵 소추 의결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탄핵 심판을 위해서 절차적으로 일들을 추진하는데 그 모든 것을 부정, 부인, 무시하고 있죠. 매우 몰가치적이고 몰상식하죠. 이거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인간의 상식적 보편적인 리더로서는 이럴 수 없습니다.
짐승적 사고를 하고 있다. 이거 이해되세요? 전혀 안 돼요. 사실은 여러 참 극악무도한 상황이 있는데요. 비상계엄 내란 당시의 작전에 보면은 국회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고 한동훈 같은 경우에 이송하다가 사살하라 그랬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일까요? 이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죠.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고자 하잖아요. 네. 이들은 거의 짐승적 사고에 있습니다. 짐승적 사고. 이거 그들도 판단할걸요. 최소 무기징역 사형이라는 거. 무슨 짓이라도 하겠죠. 무슨 짓이라도. 그러니까 전광훈 같은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지금 다시 엎으려고 하고 있죠. 음, 광장에 모이는 시민들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850만 해외 디아스포라 모든 분들이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만약에 제가 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탄핵이 의결되지 않고 각하된다라든가 기각됐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10중 8구, 10중 8구, 한국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우크라이나의 참담함이 그대로 현실화될 겁니다. 이미 윤석열은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5천만 국민의 생존권 이런 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 파국을 막기 위해서 이까지 왔으면은 반드시 탄핵 내지는 그 이전에 후속 수사가 지금 이루어져야 됩니다. 체포 구속이 우선입니다.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공수처는 후속 수사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정말 믿기지도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12월 27일은 이제 윤석열이 가야 돼요, 소환을. 왜냐면 자꾸 거부한다고 그냥 기다릴 순 없고 이거는 이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이 있다네요. 그래서 12월 27일 이제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의 부름에 응해야 됩니다. 뭐 안 받았다고 이제 버틸 수는 없어요. 그렇게 제가 알고 일단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예. 안 갈 거예요. 안 갈 거고 음, 어차피 무대응입니다. 무시예요. 헌법재판소가 소초예결을 받았음을 통지하고 준비하라. 음? 그 모든 사실관계들을 우편을 보내가지고 통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 모두를 다 계속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편을 송달한 것으로서 간주하고 이미 이제 헌재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이후에 차근차근 이제 진행하겠죠? 뭐, 직접 나오라고 이야기도 할 거고, 국회 법사위원장을 불러가지고 탄핵소추 의결과 관련된 소위 말하는 소를 제기한 국회 입장도 들어볼 것이고 할 거예요. 그건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윤석열은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냥 무시로 일관할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필요하면 또 항변하겠죠. 국가 뭐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이제 실질적인 싸움이 진행되겠죠. 그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생존하기 위해서 이런 헌재의 시간을 무시하고 자기 시간을 가지려고 할 겁니다. 다시 엎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판을 엎을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라는 소위 말하는 정광훈류의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을 동원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소요 사태 이런 것들을 계속 부안해동하려고 하겠죠. 근데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미 1차 비상계엄 내란이 실패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도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27일 그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아무리 윤석열이 그 지원전을 쓰고 한다 그래도 뭐 대세를 걸을 수는 없을 거라고는 봐요. 지금 이 상태에서. 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전관용류의 같은 사람들이 자꾸 생기면서 그야말로 이제 국론이 분열되는 게 더 문제라고 봐요. 국론이. 이게 맞아요. 완벽하게 90%대 10%뭐 이 정도로 돼서 빨리 단에 결정되고 지금 무질서한 상황.
빨리 종식되고 새 대통령 뽑고 대한민국이 다시 가면 괜찮은데 지연 작전을 끌면서 이기지도 못해요. 이기지도 못하면서 자꾸 10% 지지층이 뭐 15%, 20% 이렇게 늘어나면서 계속 나라가 분열되고 모든 일들이 지연되고 서로 갈등이 더 많이 촉발되고 이러면서 나라가 제대로 못 굴러가는 거. 이것이 좀 두렵다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음. 맞습니다. 그게 걱정이에요. 그 정강훈 그 구구파 가짜뉴스 살포하고 또 윤석열과 김용현의 그 지침 뭐 충실히 이행하는 뭐 이런 철면피적인 그런 무력 동원 이런 것들이 정말 걱정이 돼요. 자, 벌써 12월 20일이네요. 이제 트럼프 제2기가 이제 1월 한 20 며칠 날 시작될 거예요. 이제 거의 다 됐고, 지금 뭐 벌써, 미 정부의 예산안 두고 뭐 머스크와 트럼프의 안이 이제 뭐 미 공화당 하원으로부터 퇴짜 맞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구설수들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와 우리 한반도 정세 얘기를 안 나눌래야 안 나눌 수가 없는데 자, 이제 트럼프 위기가 시작되면 과연 한반도 평화 정세 어떻게 될 것인지 김진영 박사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노스캐롤라이나 김사장님께 말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말씀, 대세라 그랬죠. 네. 대세라 그랬어요. 진짜 그럴까요? 우리는 야, 여전히 음, 인간의 상식을 추구하고 있어요. 이 싸움은 짐승들과의 싸움입니다. 대세, 비상계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못했죠. 못했죠. 예. 인기 투표지. 국회에서 조사할 때 뭐, 김용현이 나와가지고 지금 21세기에 그런 게 말이나 됩니까? 하고 막 소리쳤는데, 실제로 그럼에도 저들이 불구하고 일으켰어요. 예. 다시 현재의 상황 속에서 탄핵은 대세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신 아, 차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짐승들과의 싸움입니다. 광주를 밀었어요. 광주를 밀었던 사람들이 지금 또 밀고 있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안 바뀐 게 있어요. 전쟁 체제, 분단 체제는 안 바뀌었어요. 밀면 밀리는 거예요. 그날 밤에 성공했으면 20분, 30분 간극 차이 때문에 국회의원들보다도 공수특전사하고 소방사가 먼저 들어갔으면 역사는 바뀌었던 거예요. 진짜 세상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뀐 게 있잖아요. 전쟁 체제. 마음껏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실패하면 전쟁 과정이 현실화된다. 한국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한번 간단하게 지난 시간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모든 비상겸이 가능했던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전쟁 체제를 악용했죠. 종북 좌빨, 전쟁, 전쟁, 전쟁. 그 와중에 한반도 평화 실천 전략을 모색해야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호시탐탐 내란 모색하고 있다. 저는 그래서 탄핵이 평화라고 본 겁니다. 탄핵이 평화다. 얘를 계속 저 자리에 두면은 평화는 깨질 수 없겠습니다. 국회에서 총선 개헌해가지고 영구집권 진입 쿠데타를 낸 거잖아요. 비상감 내란 천안 쿠데타 목적의 전쟁 도발을 국지전을 도발하려고 했어요. 전쟁 개헌을 하고 싶었어요. 수많은 전쟁 도발 행위를 했어요. 북은 안 말려들었어요. 북은 전략적 인내를 한 겁니다. 안 말려들기 위해서. 전쟁 계엄을 못하니까 비상계엄을 한 거예요. 전쟁 체제, 분단 체제를 200%, 1000% 악용한 거란 말입니다. 즉, 5천만의 생존 아무 관심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물풍선 날리고 원점 타격 실행 요청했고, 무인기 세차를 평행 침투했죠. 북측이 도발해 주길 바란 거예요. 사실은 북을 도발한 거죠, 우리가. 이 모든 비상계엄 상황 속에서도 북측의 소행으로 몰고 가려고 했어요. 양구, 북측 소행으로 미군까지 사살하라 그랬잖아요. 북한 인민군 보기고 이거 다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국군 정보사가 했던 것들입니다. 국군 정보사. 이게 공작이란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많은 북측의 엄청난 소행들, 방공 반복 이데올로기를 배웠던 그 많은 것들, 박정희 정부 때부터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조작 날조했던 것들이
너무 많아요. 상상을 초월한 이야기죠. 그게 우리의 상식이었습니다. 이 상식은 분단체제, 전쟁체제 속에서는 정치 권력만 유지할 수 있으면 됩니다. 분단체제만 심화할 수 있으면은 그런 고집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전쟁은 윤리와 도덕이 없습니다. 참과 거짓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정상으로 봤었습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보십시오. 우리가 봤던 많은 것들, 전쟁체제, 분단체제를 악용했던 많은 사례들. 이 외환 유도주의예요. 그리고 이 김용현은 항상 거짓말했죠. 윤석열은 일만 떼면 다 거짓말입니다. 이들을 진짜 인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국가 권력의 최고 지도자들이 국민 5천만을 대상으로 계속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악마들과의 싸움입니다. 진짜 전쟁이 나섰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박수 쳤을 거예요. 진심입니다. 일본 군대가 진주했었을걸요? 한미일, 별의별 상상을 초월하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북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보십시오, 오른쪽 편에. 전시편대를, 전시편대를 휴전선에 배치했었습니다. 다시 보내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전쟁 들어가겠다 그랬죠. 그러면서 딱 물었어요. 딱 요청했죠. 미국이 책임져라. 미국이. 다 니들 때문이다. 미국이 책임져라. 주한미군이 책임지라 했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합참을 통해서 군사적인 방조를 안 했던 거예요. 합참을 시켜가지고 절대 이 국지전에 말려들지 않도록. 그래서 전쟁 계획을 못 일으켰기 때문에 정보사, 혁전사, 수방사, 그리고 방첩사령부, 옛날 기무사죠. 이 네 개 부대는 대간첩작전에 대한민국 군, 대통령,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대들입니다. 예전에 5.16 군사 쿠데타라든가 80년 광주 그 전국 비상계엄 확대할 때만 하더라도 그건 미국이 방조했잖아요. 주한미군이 다 부대 이동을 다 허가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5.16과 80년 5.18은 미국이 방조해서 발생할 수 있었어요. 성공할 수 있었잖아요. 이번에 이 부대들은 미군이 철저히 다 군대를 막았고 못 움직이게 했고 이 네 개 부대 동원된 부대는 미국의 지휘와 관계없이 국방부 장관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던 부대였어요. 그래서 실패했죠. 미국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왜? 북은 미국을 때리겠다 그랬거든요. 계속 일관되게. 이것까지도 지난해 기억나십니까? 윤석열이가 미국 가가지고 국지전 정도는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좀 허가해 달라. 미국이 노했잖아요. 그거 제가 계속 주장했었습니다. 국지전을 유발하겠다는 건 뭡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1년 전부터 이미 계엄을 계속 지금 이제서야 나오고 있어요. 많은 곳에 속보로. 1년 전부터 군인들, 장성들 불러다 놓고 계엄해야겠다고. 이런 짓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이거 국군 정보사 하는 겁니다. 북측의 소행으로 몰아가는 것. 북측의 만행이잖아요. 80년 5월 광주도 북한군 소행이잖아요.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런 인간들은 인간들이 아닙니다. 악마들이에요. 짐승과의 싸움이죠. 그걸로서 맥그리거라고 트럼프 일기 때 국방장관 보좌관이었습니다. 고문 출신인데요. 네오콘 비판.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월 4일 날 저층 프리덤 여기에서 유튜브 방송인데 더글스 맥그리거 관련해서 미국에서 꼭 이 사람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출이 나왔죠. 젤렌스키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독재가 됐는데 유니온 했던 게 바로 이것이다. 젤렌스키처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미국은 쿠데타 알고 있었다. 어떻습니까? 최근에 나오는 많은 남측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 언론들. 한미 동맹의 선진화된 한미 동맹 때문에 이번 적을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진짜 그랬을까요? 성공했으면 미 국무성과 쪽에서는 이번 쿠데타가 진입 쿠데타 성공했으면 박수 쳤을 겁니다. 속으로는. 미국 정부와 주한미국 대사가 주한미국과 함께 곁에서 이런 일이 기다리면 가능한 방법을 지원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많은 정보가 있다. 트럼프도 비슷할 겁니다. 이거는 바이든 국무성, 바이든의 주한미군 사령부, 바이든의 CIA가 한 겁니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진짜 기분 나빴을 거예요. 트럼프의 발목을 잡는 행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더글스 맥그리거는 트럼프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트럼프 2기 때도 뭔가 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이 인식은 트럼프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볼 수 있는 굉장히 큰 저는 바로미터라고 봐요. 바이든이 키운 윤석열이지 않습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한국은 식민지잖아요. 그래서 탄핵 정국, 탄핵이 평화인데요. 3월 탄핵, 5월 대선 요동치는 전국에서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 대진광장에 집중해야 된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전쟁체제 분단을 넘어서야 된다. 진심을 넘어서야 된다. 근본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왔어요. 내년에 탄핵 정국 이후에 대한민국의 민주개혁 정부를 수립하는 것보다 더 큰 엄청난 기회가 어떤 기회냐. 한반도 평화의 관점에서 보문다라면은 1월 20일 트럼프의 집권은 말입니다. 미국 국내정치적 역학관계를 떠나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만드는 관점에서는 70년 역사 속에서 가장 호기를 만들어주는 객관적 조건이 될 수 있다고. 그걸 우리가 잘 활용하면은 분단체제를 끝낼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 판을 읽지 못하면은 악순환은 다시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트럼프 집권 2기에 이제 들어서는데, 그러면은 이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 북측의 입장과 남측의 입장이 각각 다를 것 같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달라질지 혹시 예상하는 바가 있으신가요? 우리 다 알죠. 참, 진짜 논쟁적인 트럼프의 귀환입니다. 트럼프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우리 다 알 것 같은데, 한번 평화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다 알죠,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그게 무엇이 밝히도록 들었습니다.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그런데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를 제대로 읽으면 말입니다. 몰락해가는 미국의 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은 왜 몰락해갈까요? 여하간 간에 트럼프는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미국 우선주의 뭐 이야기를 하는데 역으로 봅니다. 군사적 팽창과 전쟁 전략이 미국 몰락의 원인이라고 봐요. 군사적 팽창과 전쟁 전략. 2차 세계대전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70년 미국의 역사가 오히려 특히나 80대 이후 레이거노믹스, 미국 일극 패권의 확장, 전쟁주의, 군사적 팽창주의가 미국 몰락의 원인으로 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새롭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극복하고 싶은 게 네오콘, MIC, 즉 군산복합체, 딥스테이트 뭐 이런 것들이죠. 세계 경찰하지 않겠다. 군사 개입, 전쟁 전략 반대한다. 전 세계 미군들 이제 좀 줄이자. 1100조에서 1800조 이 국방비 좀 진짜 좀 줄이자. 매년 1조 달러. 매년 1조 달러가 군산복합체에 고정 수입으로 꼽힌다. 이거 미국 국민들 위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 우선주의의 개념 자체를 새롭게 보고 있어요. 이한간에 네오콘과 엄청난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것이죠. 이거 우리 다 아시다시피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이번 대선 보셨을 거니까 트럼프 핵심 공약이죠. 보호무역, 불법이민, 건설, 반중, 붉은색 글씨 한번 보시면 전쟁 종식, 국방비 축소, 반팽창, 반확장이죠. 네오콘 딥스테이트 개혁하겠다. 그리고 북측과 러시아 관계 개선하겠다. 이 세 개는 붉은 글씨 세 개는 한모입니다. 전쟁 정식 국방비 축소 네오콘 딥스테이트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대북 관계 정상화, 북측과 관계 정상화하고 러시아와 관계 개선 하지 않으면은 위의 것들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의 모티베이션, 북측과 관계 70년간 북측과의 전쟁 체제를 활용해 악용해서 군사적 팽창주의를 넓혀왔죠. 그거 이제 그만하겠다는 뜻이죠. 이게 우리한테는 한반도 평화의 관점에서는 매우 절호의 기회로 작동된다는 것인데요. 한반도 평화 실현의 관점에서 트럼프는 우리가 잘해야만 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죠. 미국 국익이 최우선입니다. 당장 올해 1월 20일 되면은 한국에 와가지고 방위 분담금 10배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진짜 잘해야 되겠죠. 우리가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트럼프의 저 전략적 이해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은 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어차피 자기
비전 실현을 위해서 네오콘, MIC, 딥스페이트, 군사 팽창주의 반대하기 때문에 이 기조를 분단 질서를 평화의 질서로 전쟁 체제를 끝내고 평화 체제로 만들기 위한 과정 속에서는 우리한테는 확실한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방금 우리 최현님 질문과 관련해서 이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 어떻게 보는지, 북을 어떻게 보는지 보겠습니다. 이거 이번 대선 때 늘 했던 이야기죠. 매우 영리하다. 아주 전략적인 사람이다. 현명한 이거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를 해요. 수많은 편지를 주고받았죠. 김정은과 3번 정도 만났습니다. 트럼프는. 이런 평가를 트럼프가 김정은을 이런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해요.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장하고도 매우 좋은 관계다. 북의 핵을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여하간 간에 전쟁 체제를 끝내고 북측과 관계 정상화하겠다고 이미 대북 특사도 임명을 했고 이미 취임식 전후를 통해서 아마도 가장 먼저 물밑에서는 북측과 관계 정상화하려고 할 겁니다. 선거 내내 이 사진들 보여줬다 그러죠. 북은 지금 어떨까요? 트럼프 집권 관련해서 팔짱 끼고 기다리겠죠. 하노이 노딜 이후에 미국의 대북 적대 전략을 바꾼다면 만날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트럼프는 계속 만나고 싶어 하죠. 북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 유일하게 오로지 사회주의 강국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내년 5월이면 말입니다. 원산 갈마본더가 옛날에 막 전쟁할 때 진짜 미국하고 엄청난 관계 그말 때만 원산 갈마본더에 이렇게 막 갔다 오는 거 대공포 쏘고 엄청난 군사훈련했던 이 원산 갈마반도인데요. 이미 원산 갈마반도를 이렇게 다 바꿔놨어요. 이거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트럼프 타워 짓고 싶다고 원산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북측 전역에 트럼프 타워를 짓고 싶다. 트럼프는 북측을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군사 기지였어요. 이걸 이렇게 바꿨어요. 5월이면 세계적인 국제관광특구로 지정해가지고 손님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과 관계 정상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미국이 하는 거 봐가면서. 이거 이제 지금 거의 완공됐죠. 이미 3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오기 전에 만들었던 것도 있습니다. 백두산 같은 경우 이거 다 밀어가지고 이미 3, 4년 전에 백산 삼지연 관광특구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북은 진짜 뭘 원할까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에요. 미국이 북을 제재해서 해제만 해주면은 알아서 강국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부동산 엄청나게 만들어가지고 트럼프하고 뭔가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우리는 옆에서 아무 말 안 하고 박수만 쳐주면 됩니다. 북미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는 길들을 반대하지 않으면 돼요. 예전에 오바마 때도 북측과 관계 정상화를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명박, 당시에 박근혜는 오바마의 발목을 잡았어요. 절대 북측과 관계 정상화하지 말라고. 지금 저로 얘기입니다. 2기 들어와가지고 바로 북측과 관계 정상화하겠대요. 남쪽에서 발목 잡지 않고 손붙이면 됩니다. 이럴 수 있는 시간들이 지금 우리한테 왔다라는 겁니다. 2025년은 해방 80년인데요. 분단 80년이죠.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북미 관계 정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남측은 어떻게 보는가? 아마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엄청나게 분노했을 겁니다. 트럼프는 윤석열을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뇌피셜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트럼프 입장에서 윤석열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업수위 여김도 그런 업수위 여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맥그리거 입장이 저는 트럼프에 대한마다 정책에 추론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미군이 철수해야 된다. 윤석열은 미국 이길 대회에 나왔다. 윤이 쿠테를 일으킨 건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한국의 독재가 되는 것이다. 한국은 주권국이고 독립국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전적으로 지지한다. 트럼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쟁을 끝내야 되거든요. 이건 한국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네오콘. 북한을 빌미로 70년간 미국의 군사적 팽창주의를 몰고 왔기 때문에 그 근거인 북측 관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이제 할 말 하게 되면은 받아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자치권을 가진 정부의 정당을 존중해야 된다. 세상이 변했다. 중립국 국가들이 미국에 등을 돌리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몰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리더십을 진짜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윤리 도덕적으로 미국의 가치가, 미국의 정신이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악의 축이 미국이 돼 있다. 이건 너무 많은 전쟁을 했기 때문이다. 그거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남북이 잘 사는 방법이 미군 철수다. 미국이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미군 철수를 이야기하면 트럼프는 어떤 속으로 아마도 쾌재를 부를 겁니다. 잘 됐다. 이 기회에 네오콘들, 딥스테이트, MIC 군산 복합체들을 공략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나가라 그러는데 빼자! 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100%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트럼프 집권 2기를 한반도 평화 실현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어서 압축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북미 정상화한다 그래서 박수 치면 됩니다. 전쟁 중 국방기 촉도 네오콘 MIC 디테이 개혁 이걸 위해서 북측과 관계 정상화했다? 해라. 도와주겠다. 하자. 그거면 되죠. 세계적 차원의 전쟁 종식, 군박 국방기 축소, 네오콘 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죠. 이 세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 단초가 그 근본 환경 조성을 위해서 트럼프는 북측하고 관계 정상화하겠다는 겁니다. 관계 정상화하면 70년 분단 체제의 핵심은 전쟁 체제잖아요. 전쟁을 끝내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트럼프는. 북측과 70년 휴전협정 체제, 정전협정 체제를 끝내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박수 쳐야죠. 우리가 말입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거죠. 북이 적이기 때문에 전쟁 중입니까? 전쟁 중이기 때문에 북이 적입니까? 후자잖아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적이잖아요. 트럼프는 전쟁을 끝내겠대요. 박수 쳐야죠. 그러면 70년 체제가 끝나가는 겁니다. 해방 80년이 어마어마한 분단 80년을 이제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트럼프 가겠다는데. 트럼프는 미국의 국익을 지난 70년의 방식과 다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난 70년의 미국 국익 우선주의는 전쟁을 확장하고 군사적 팽창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그거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기회에 끝내겠다는데. 특히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가 핵심입니다. 북미 관계 정상화는 한반도 평화의 결정적 환경이죠. 적극 지원해야 되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종전선언 하자. 4.27 판문점 선언에 올해안의 종전선언은 남북, 미중 사자의 종전선언이었어요. 이거 하노이 노딜 그전에 2018년 북미 싱가포르 합의. 싱가포르 합의 때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판문점 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했던 올해 종전선언 그거 지지한다. 하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거 2기 때 하자는 것이죠. 사자 하자는 거죠. 만약에 사자가 안 된다. 대한민국에 내년에 민주개혁정부가 들어서면은 남북만이라도 원포인트 종전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가능한가? 대한민국 이승만은 말입니다. 휴전협정에 참여하지 않았죠. 왜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에 참여하지 않았는가? 당시 이승만은 그 휴전에 반대했어요. 휴전에 반대했기 때문에 정전협정의 조인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남과 북은 휴전도 한 적 없단 말입니다. 사실은. 늘 전쟁 중이었어요. 휴전협정의 조인 주체가 아니잖아요. 그럼 남과 북은 원포인트로 이제 73년간 끌어왔던 그 전쟁, 74년간 끌어왔던 그 전쟁 끝내겠다. 오늘부로 전쟁 끝낸다고 남과 북의 주도자가 판문점에 선언해버리면 남북은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겁니다. 사자가 되든 남북이 되든 트럼프 시기 하자는 것이죠. 트럼프는 하자 그럴걸요? 하라 그래 박수 쳐줄걸요? 트럼프가 직접 못 났으면 남과 북이라도 하면은 트럼프는 속으로 진짜 좋아할 겁니다. 봐라. 남과 북이 한반도에 전쟁 끝냈다는데 이제 저 캠프 프리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 이제 좀 불러들이자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트럼프가 못 푸는 문제를 남과 북이 풀어주는 겁니다. 이미 그럴 수 있는 조건이 됐어요. 종전은 남북 적대의 종식이고 한반도 평화 시작이죠.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합의 약속이죠. 약속은 지키고 합의는 실천하겠다는 기조 속에서 하자라는 것이죠. 트럼프는 매우 흡족해 할 겁니다. 상호 윈윈이죠. 트럼프가 아닌 해리스가 등장했었다? 바이든 정책이 계속 유지됐으면 남북이 종전선언하는 거 용납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용납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트럼프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종전선언. 이거 다 했었던 거죠. 사자가든 양자가든. 그 이후에
전쟁 체제를 끝내는 문제가, 불평등 한미관계 제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작통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주한미군 주둔군 지역정, 방위비 문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최고의 계기가 이제 내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요 정도로 제가 오늘 답변 마치고자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우새 김진정 박사님과의 대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